자, 얼마 전에 시행한 6월 모의고사 고2 통합과학 문제입니다. 그럼 원래 모의고사 푸는 영상을 따로 올리지는 않는데 굳이 한번 찍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고2 학생들이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게 될 첫 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과학생들이 그러시겠지만 궁금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통합과학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물론 이제 지금 나오는 문제가 수능 문제와 비슷할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르겠지만 그냥 어떤 느낌인지 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 방금 시험지를 받아갖고 이게 푸는 거라 뭐 처음 풀어봅니다. 최초풀이여서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양해를 해주시고 틀리면 안 올려야겠다. 그러니까 많이 틀리면 안 올릴 겁니다. 어쨌든 뭐 처음 보는 거고요. 봅시다. 뭐 규산염 광물이죠. 규산염 광물. 인데 이게 산소면 당연히 이게 규소 무슨 문제지? 뭐 그쵸. 고2 문제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해저에는요 다양한 환경이 있다. 뭐 생태계 다양성이죠. 얼룩말의 개체마다 다른 거 이거는 뭐 유전적 다양성이겠고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다. 뭐 종 다양성이겠습니다. 아니죠. 뭐 식물한테서도 나타나고요. 그러겠죠. 2번이고요. 멘탈 대류 하강한다. 수렴형 경계 얘기하는 겁니다. 화산재랑 마그마라고 그냥 알려줬네. 그러니까 요거를 글쎄 수능 때쯤 되면 이거를 섞지 않을까? 기억과 니은은 화산재랑 마그마를 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뭐 그렇겠죠. 얘가 화산재고 얘가 마그마라고 합니다. 안 알려줘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섞을 수도 있고 아예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요. 기억 A를 따라 열곡대는 여러분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애초에 수렴형 경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기억은 그러니까 화산재가 분출되면 그쵸. 하늘을 가려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키겠죠. 그것 때문에 빙하기가 오기도 하고 뭐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4번이고요. 기본량 뭐 그러겠죠. 그러겠죠. 속력은 유도된 물리량, 유도량. 저 속력은 이제 거리와 시간으로 유도되는 물리량, 유도량이죠. 5번입니다. 뭐 이거는 글쎄 내 생각엔 이 유도량 쪽에서도 어렵게 나오려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넘어가서요. 5번 탄소순환, 광합성, 뭐 니은, 인간에 의한 니은. 보기나 봅시다. 기억. 광합성 하면요. 탄소는 반대죠. 기권에서 생물권이죠. 화석연료 연소는 인간에 의한 탄소 이동 맞고요. 뭐 그렇죠. 4번 이겠네요. 6번. 자, 이것도 기본량인데 기본량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와야 되나? 글쎄. 전류는 기본량. 그쵸. 암페아 맞고요. 질량에 국제 단위계에 따른 기본량은 킬로그램인데 여기는 그램으로 나와 있네요. 아니고요. 그렇죠. 3번입니다. 펩타이드 결합. A랑 B는 단백질을 단위체. 그러니까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죠. A랑 B는 아미노산 맞고요. 기억은 물이고요. 뭐 그렇죠. 3번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충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죠. 그러니까 요게 고생대 말기 멸종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고생대 말기 멸종이죠. 그래서 대충 고중 신이고 삼엽충 멸종은 고생대 말기니까 B식이겠고요. B는 고생대와 중생대 경계고 판게아 분리는 그쵸. 이제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됐다가 중생대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서 신생대 때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가졌죠. 2번이고요. 9번 산염기 페놀프탈레인 산중염에서 무불이죠. 무불불로는 노초파 외우셔야 됩니다. 뭐 얘랑 얘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얘가 염기성이겠죠. 얘가 산성이고 당연히 색깔 변화 없고요. 탄산칼슘과 반응할 때 기체가 생성 안 되는 게 염기성, 생성하는 게 산성 맞고요. 이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거 가끔 금속이랑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속과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 탄산칼슘과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인데 이거를 뭐 거꾸로 외우거나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던데 A는 KOH. 그렇죠. 색이 변하지 않음 맞죠? 니은은 그쵸. 이걸 또 헷갈리라고 냈네. 수소기체는 이제 금속과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고 탄산칼슘과 반응했을 때는 이산화탄소 기체입니다. 3번이고요. 수소핵융합에 관한 거고요. 핵 분열 아니고 핵융합. 뭐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4번이죠.
태양전지인데, 그러니까 태양전지 자체는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반도체 쪽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사실 그냥 에너지 효율 구하는 문제죠. 태양전지를 이렇게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A랑 B가 같대요. 지금 A에서 40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32가 버려졌으니까 생산한 에너지는 8이겠죠. 그럼 에너지 효율은 5분의 1이니까요. 얘가 에너지 효율이 5분의 1이면 요게 30, 요게 24겠네요. 니은분의 기억은 24분의 8이니까 3분의 1이겠죠. 1번이고요. 12번 뭐 N2 15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5개. 근데 N2니까 원자과 전자의 함 10개겠고요. 화학결합은 뭐 삼중결합 대충 이렇게 생겼겠고, O2는요 원자과 전자 6개짜리니까 12개.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물론 고1 친구들은 이 루이스 구조를 배우진 않습니다. 그냥 편의상. F2는요 뭐 한 쌍이지면 공 전자수는 2개지, 그치? 한 쌍이니까. X는 10이냐? 그렇고요. 이렇게 보기에 그림이 있는 거, 요 과탐에선 잘 없지 않나? 보기에 그림이 있는 거, 이것도 좀 새롭네. 글쎄요, 통합과학 수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보기에 그림 안 될 거 없죠.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중결합한 거 맞고요. 기억과 니은의 합은 N2O2 F2에서 다 16, 16, 16으로 같네요. 5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13번 뭐 태양계 성운 원시태양, 이때는 뭐 중력에 의해 수축하겠고, 이때는요 뭐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 도달하면 수소행 융합 시작하는 거죠. 기억은 트로보다 무거운 원소 뭐 당연히 있겠죠. 태양계 성운에는 A에서 기억은 그쵸. 기억이 뭔데?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냐? 예,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와 밀도가 올라가죠. 맞고요. B에서 중심부 온도는 이때는 중력 수축에 의해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1000만 켈빈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심부 온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겠죠. 4번이고요. 14번 자연학화 수평으로 던졌대요. 뭐 0.1초 간격으로 수평 방향, 연직 방향이고요. 뭐 수평 방향으로는 이제 속도가 일정한 등속 운동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기억과 니은은 R과 H 순서 없이, 그쵸? 기억, 니은은 보니까 제가 제기 좀 할게요. 놀라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긴 한가? 켜져 있네요. 다시 찍을 뻔했네. 다시 찍으면 안 되지. 자, 어쨌든요, 뭐 기억은 점점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길어지는 거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죠. 요게 H겠고, 일정하죠. 요게 이제 수평 방향 이동 거리 R이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공을 빠르게 던지든 느리게 던지든 연직 방향으로는 같은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지금 니은이 다가 더 느리네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짧으니까. 기억이 R이냐? 아니죠. 기억은 H죠. 수평 방향 속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그러네요. 같은 시간 동안 나가 더 많이 가고 있으니까. 쇠구슬 제거는 힘 중력이니까 연직 방향 맞죠. 4번이겠고요. 이것도 어렵게 나오려면 사실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넘어가세요. 15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3투 문제네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생리식 염수를 떨어뜨렸는데, 고장액, 저장액, 등장액이라는 말을 안 쓰나 원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고장액과 저장액, 등장액이죠. 자, 1번은요. 부풀어 올랐다는 건 물이 들어온 거니까 세포 안쪽이 고농도, 바깥쪽이 저농도, 이게 이제 저장액에 나온 상태고, 쭈그러들었다는 건 물이 빠져나간 거니까 안쪽이 저농도, 바깥쪽이 고농도겠죠. 그래서 이게 고장액, 얘는 등장액이겠죠. 그래서 기억 A는 저장액이다. 맞고요. 2에서 적혈구 세포막 안쪽 농도는요. 그러니까 얘네 둘 농도 비교하는 거구나. 뭐 지금 물이 들어오는 양이 더 많을 거니까, 반대죠. 미안. 나가는 양이 더 많을 거니까. 안쪽 농도는 증가지. 안쪽 농도 증가, 바깥쪽 농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안쪽 농도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높냐? 아니죠. 다에서가 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안쪽 농도는 증가하겠죠. 물의 양이 감소하니까. 다에서 물의 이동은 없지 않습니다. 물의 이동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물은 이제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아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 하시면 되겠고요. 잘 읽은 거겠지? 잘 읽은 거겠죠. 넘어가서요. 16번 산화환원. O2는 산화된다. 아니죠. 지금 금속이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되는 상황이죠. 금속은 전자를 잃냐? 그러니까 금속이 산화되는 거니까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고 같은 말이죠. 뭐 둘 다 연소니까 발열 반응이겠고요. 5번이네요. 넘어가셔서 산화환원도 사실 어렵게 나오려면 훨씬 어렵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 나온 것 같고요. 17번 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질량비 수소 대 헬륨이겠죠. 3대 1의 질량비일 거고요. 수소랑 헬륨이고 이 별에는요 겹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다 겹치는 거고 다 겹치는 거겠죠. 어려운데 겹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별에 수소 헬륨이 포함 안 될 수가 있나? 포함 되겠죠. 그래서 헬륨은 니은에 해당한다. 안 될 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되겠죠 웬만하면. 자, 헬륨은 니은에 해당한다. 그러네요. S에 대기엔 기억과 니은이 뭐 스펙트럼 보면 모두 포함되고요. 기억은 대부분 별 내부? 그 별 내부가 아니죠. 수소는 그냥 우주 생성 초기에 생성된 겁니다. 3번이고요. 4번 유전 정보. 자, 기억 니은 뒤의 끝은 아데닌 유라실 타이민. 그러면 그러니까 RNA에 기억 디귿이 있다는 거는 기억 디귿이 타이민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니은이 타이민으로 확정이고. 그리고 DNA에 기억이 있다는 건 유라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아데닌으로 확정이고 자동으로 디귿이 유라실로 확정이죠. 얘가 A고 A니까 1번 DNA에 대해 상보적인 염기들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1번 가닥이 전사가 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코돈이 아미노산으로 번역이 된 상황이겠고요. 중요한가? 봅시다. 기억은 타이민? 아니죠. 기억은 아데닌이죠. DNA에 사용된 거는 1번 가닥이고요. 나는 단백질 합성 과정이니까 라이보솜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2번입니다. 19번 열수지 평형인데 뭐 봅시다.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서 30이 반사됐으니까 요게 70이어야겠죠. 또 할 게 있나? 뭐 나머지는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A는 100 아니고 70이고 B가 C보다 크냐? 안 되겠죠. 왜냐면은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요거잖아. 그러니까 B 더하기 D가 C잖아. 그럼 B는 C보다 조금 작겠죠. B랑 D를 합쳐야 C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겠죠. 2번이네요. 자, 고체 상태 ABC. 고체일 때 전기 통하는 게 금속이겠죠? 구리겠네요. 수용액일 때 전기 통하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죠. 염화나트륨이고 설탕이겠네요. A는 구리, B는 수용액에 이온 존재하겠고요. 공결합 물질 맞죠? 5번이고요. 다음은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뭐 기억, 기온과 수온 상승에 의해 그러겠죠. 니은 온도 의존성 성결정 방식. 다른 일부 보충 성별한 쪽.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 성별이 결정된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죠. 맞고요. 디귿 푸른바다 거북 개체군. 개체군이라는 건 하나의 종으로만 구성이 된 거니까 틀린 말이죠. 3번이네요. 22번 운동량 충격량. 그치, 이것도 사실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운동량 충격량 얼마나 어려울지 봅시다. A랑 B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뭐 같은 속도로 떨어질 건데 B가 질량이 더 크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B가 더 크겠죠. C는 뭐 제일 먼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나아가 시간에 따른 충격량인데 뭐 제일 먼저 P가 제일 먼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떨어졌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C고, 그리고 Q랑 R 중에서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이 R이 더 크니까 얘가 B고 얘가 A겠네요. 그치, 왜냐면 B가 둘이 속력은 같은데 질량이 B가 3배니까 충격량도 B가 3배겠죠. 왠진 모르겠지만 B가 지금 시간이 더 길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기억. Q는 A가 받은 거, Q는 A가 받은 힘 맞고요. C의 질량은 M보다 크냐?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쵸? 근데 뭐 맞는 말이겠죠. 왜냐면 C는 지금 A랑 운동량 변화량, 즉 C랑 A의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같잖아요.
근데 속력은 A가 훨씬 더 빠를 거거든. 왜냐면 더 높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속도는 A가 더 큰데 운동량은 둘이 같다? 그러면 그만큼 C의 질량이 더 크다라는 소리겠죠. 얼마나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C 질량은 M보단 커야 됩니다. 그래야 속도가 느려도 A랑 운동량이 같을 수가 있어요. 디귿, 수평면과 충돌하는 동안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 그럼 지금 A랑 B에 충격량의 B는요, 뭐 1대 3이겠죠. 질량비가 1대 3인데 속력은 같을 거니까. 충돌 시간비는 뭐 1대 2라고 써 있죠. 그러면 1분의 1.5니까 B가 A보다 더 크네요. 1.5배 더 크죠. 5번이겠고요. 이런 거는 좀 어려운데 아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려워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고2 때 물리를 했다면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고2 때 물리를 안 해. 그러니까 아예 과학을 안 했거나 뭐 물리를 안 했어. 그러면은 조금 난해할 수도. 아닌가? 내가 너무 학생들을 과소평가하는 건가? 어쨌든요. 더 어렵게 나오겠죠. 운동량, 충격량 부분에서 넘어가셔서 중화반응. 중화반응도 그치. 아마 어렵게 나온다면 결국 운동량, 충격량이랑 중화반응 쪽이겠죠. 그치. 봅시다. 산중염이고요. 당연히 온도가 제일 높은 쪽이 중하점, 중성이겠고 A랑 B가 뭔데? A가 왜 이렇게 해주는 걸까? 그냥 HCl, NaOH 하면 되지. 굳이 이름을 또 붙여? 의도가 있는 건가? 순서 없이 준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의도를 모르겠지만 얘가 HCl, 얘가 NaOH인 것 같고요. 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이고요. 그러면 중성을 기준으로 얘가 NaOH가 더 많으니까 염기성, 산성이겠죠. 그리고 중성일 때 부피비가 4대 6이죠. 그러니까 2대 3이죠. 그때 중성이려면 농도비는 3대 2여야겠네요. 얘가 농도 3, 얘가 농도 2겠고요. 뭐 더 볼까요? 기억. 나는 염기성, 나는 중성이죠. 혼합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양이온수. 이게 지금 농도 얘기를 하는 건데 통합과학에서는 사실 몰농도 개념이 없으니까 화학을 한다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양이온수. 농도는요. A가 B보다 1.5배 더 큽니다. 맞고요. 전체 이온수. 전체 이온수는 뭐 둘 중에 더 많은 애가 결정하는 거죠. 가에서는 지금 염기성이라 얘가 더 많으니까 전체 이온수 그냥 160이라고 하겠습니다.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한 게 전체 이온수니까. 사실 곱하기 2까지 해야죠. 근데 뭐 그냥 비율만 따지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다른 산성이니까요. 전체 이온수가 3 곱하기 60해서 180이네요.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 가가 다보다 크냐? 아니죠. 다가 더 크죠. 2번입니다. 이것도 사실 글쎄 고2 때 화학을 했어. 그래서 중화반응 문제를 풀었어. 지금 아마 고2 기말 보는 학생들이 중화반응 풀고 있을 텐데 그랬으면 이 문제 눈으로도 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어렵게 나와야 변별될 것 같은데 화학을 했다면 뭐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통합과학 중화반응 문제를 고2 화학보다 어렵게 낼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고2 때 화학을 안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화학을 안 하고 있다면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전자기후도 사실 이것도 좀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 개정교육과학 전에는 그게 있었잖아. 이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송전이 있었잖아요. 그 손실전력과 전력과 그 손실전력 이거 계산하는 게 그 예전 교육과정 1호 개정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개정되면서 이게 빠졌죠. 통합과학 2에서 빠졌는데 이게 있었으면 사실 여기서도 문제가 되게 재밌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많았는데 이게 빠져서 조금 아쉽고요. 전자기후도는 남았습니다. 보면요. 뭐 N극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쪽에 N, 이쪽에 S. 얘도 지금 S극이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이쪽에 S, 이쪽에 N. 그러니까 A랑 B에서 코일이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문제에서 T0일 때가 이 T0일 때보다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대요. 그 말은 T0일 때 이때가 더 빨랐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속력은 T0일 때가 그러겠죠. 유도 전류의 방향 같은 거 방금 확인했고요. 같은 거니까 X지. 같은 거 확인했고요. 뭐 그러겠죠. 3번이네요.
25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탐구 활동인데 뭐 빅데이터 그러니까 통합과학 2 마지막 단원에 빅데이터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냥 그 엘니뇨 라니냐 문제네요. 빅데이터를 글쎄 빅데이터를 활용한 탐구 활동 빅데이터가 아니었어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뭐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표층수온 그러니까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추웠냐 더웠냐인데 A시기엔 평소보다 추웠대요. 그 말은 이때는 그 바람이 세지는 그러니까 표층의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한 라니냐 시기겠고요. B시기는요. 평소보다 더웠대요. 그러니까 표층의 따뜻한 물이 평소보다 동쪽에 많이 머무르는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해지는 엘니뇨 시기였을 겁니다. 뭐 이름을 찾는 게 중요하진 않네요. 보기를 보니까. 그렇고요. 니은은 해면 기압 편차인데 우리 수온이 높으면 저기압, 낮으면 고기압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온 편차가 높을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수온 편차가 낮을수록 즉 수온이 낮을수록 고기압이 되는 것도 밑에 그래프에서 보이네요. 음해상관관계인데 음해상관관계라는 말을 배우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작아지는 표층 수온 편차가 커질수록 해면 기압 편차는 낮아지는 음해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A에도 그런 말이 들어가지 않을까? 뭐 보시면요. 기억 A일 때 기억은 음해값이다. A가 뭔데? 라니냐 할 때 기억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춥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프에도 써 있잖아. A 시기에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마이너스인 건 그래프에도 써 있는데 뭘 이거는 조금 더 어렵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뭐라는 거야. 이건 좀 더 어렵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니은 값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니은 기압은 A일 때 추울 때니까 평소보다 높겠죠.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클 거고요. 기억 값이 커질수록 니은 값이 작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내가 방금 얘기한 음해상관관계가 결과에 해당하겠죠. 5번일 겁니다. 그래서 뭐 답지인데 얼마나 걸렸지? 그러니까 좀 시간이 이게 35분이죠. 그러니까 통합과학 되면서 시간이 5분 늘었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녹화 시간이 여기 뜨나요? 22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유 있죠. 35분 시험인데 헛소리를 하면서 주절주절 되면서 풀어도 22분 걸렸으면은 아마 그 머리가 저보다 잘 돌아가는 학생 친구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 두뇌 회전이 많이 느려졌거든요. 두뇌 회전이 더 빠른 그 전성기 나이의 학생들은 더 빨리 풀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더 어려워지겠죠. 수능 때쯤 되면 더 어려워지겠고 문제 유형도 진짜 상상 못한 유형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뭐 시간 자체는 여유가 있고요. 마킹 시간을 감안해도 맞았을까? 잠깐만 답지를 제가 미리 복사해 놓은 게 있어서 보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처음 풀어요. 답 맞을까? 1, 2, 4, 5, 4 채점합시다. 틀렸으면 안 올려야겠다. 1, 2, 4, 5, 4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3, 3, 2, 3, 4 집중을 안 했어. 밑밥 가는 거 아닙니다. 3, 3, 2, 3, 4 11번부터 1, 5, 4, 4, 1 1, 5, 4, 4, 1 16번부터 5, 3, 2, 2, 5 5, 3, 2, 2, 5 21번부터 3, 5, 2, 3, 5 3, 5, 2, 3, 5 다 맞았네요. 다 맞아야지. 틀렸어요. 아마 근데 몰라. 내가 중간에 잘못 풀었는데 맞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냥 막 대충 푼 거여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글쎄 더 어렵게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은 이제 고2 대상이고 6월 모의고사니까 내년에 수능 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더 어렵게 나올 거고요. 전체적인 유형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규산형 광물 문제인데 사실 훨씬 더 어렵게 나왔어야 했죠. 왜냐면 규산형 쪽에 외울 것도 많잖아. 왜 그 독립형 구조부터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 이 구조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예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면 훨씬 더 이제 좀 지엽적인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얘는 좀
이게 규산염인데 하나가 산소면 당연히 하나는 규소겠지. 정말 그러겠죠. 뭐 됐고요. 2번도 이거는 이제 생태계 쪽인데 이거는 사실 뭐 어렵게 나올 소재는 아니고 3번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이쪽도 암기가 많다 보니까 암기 내용이고 이 섭입대의 성질, 그러니까 밀판의 밀도 차에 따른 이런 섭입, 그러니까 얘가 1번 판과 2번 판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크냐, 혹은 여기서 가지고 나오는 이제 뭐 진앙을 가지고 천발 중발 신발 지진 가지고 막 판 찾는 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량 쪽도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기본량이 어렵게 내려면 진짜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건데 아직은 뭐 그렇고요. 탄소순환도 무난하고요. 기본량 뭐 이런 거 생명체 구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부분 암기 내용인 거고, 이것도 이제 산염기의 성질 그냥 암기. 11번 에너지 효율 가지고 나오는 것도 뭐 어렵게 나오긴 한계가 있죠. 이런 분자 구조라든지 다 이런 것도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해석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근처 학교 내신들 보면은 여기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 거의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결국 이것도 그런 성질 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기서도 딱히 어려울 만한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도 이제 사실 이게 은근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런 염기들 가지고도 사실 퍼즐을 되게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DNA랑 RNA 성질 가지고. 그래서 염기 퍼즐 이것도 좀 어렵게 나오려면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량 충격량, 그러니까 이거 내 기준에서는 물리를 선택 안 한 고2 학생들이 풀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 얘도 어렵게 나오려면 당연히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니까 공부해야겠고, 근데 고2 때 물리를 했으면 사실 쉽겠죠. 고2 물리에도 이 운동량 충격량 단원이 똑같이 나오니까. 중화반응, 그러니까 중화반응도 마찬가지야. 이게 고2 화학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으면은 사실 이 문제는 손 안 쓰고도 풀라면 풀 수 있었을 거거든요. 뭐 약간 헷갈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결국 내가 생각하기에 요거 운동량이랑 중화반응이 통합과학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들일 것 같은데 고2 때 물리화학을 하면은 글쎄 한계가 있지 않나, 어려워지는 것도. 24번 이것도 뭐 그렇고요. 25번 라니뇨 엘니뇨인데 이게 은근 헷갈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이 길어지니까 헷갈리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지 않을까요? 통합과학 수능에서 난이도를 높이려면은 이런 운동량, 충격량 아니면 진짜 이런 그 염기 가지고 내는 퍼즐을 어렵게 내거나 아니면 요런 것처럼 지문을 막 길게, 아까 지문 긴 거 하나 또 있지 않았나? 그래 요런 식으로 좀 자료를 길게 줘서 약간 학생들 헷갈리게 하는 그런 유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통합과학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걱정이죠. 아니야 근데 또 이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과학을 선택한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니까 등급 컷 자체는 유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좀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 고2 때 과학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좀 많이 양극화가 돼서 뭐 요런 분포가 아니라 막 요런 분포를 가진다든지 좀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심심해서 한번 쭉 풀어봤고요. 잘못 푼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못 풀었지만 우연치 않게 답만 맞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양해 부탁하고요. 종종 이렇게 길게 푸는 영상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재밌네, 영상 찍으면서 푸니까. 어쨌든 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끊어야겠다. 예,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신 거겠죠? 통합과학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